시간과 공간. 시간은 만물을 변화시킨다. 시간과 공간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변화를 주도하는 주체는 바로 시간이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겨서 공간적인 시각에 길들여져 있다. 무엇이 사물을 변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시간적인 시각과 공간적인 시각의 차이는 명리학을 공부하는데 커다란 문제점을 만들어낸다. 보이는 것에 집중한 나머지 정작 주인공을 놓치는 잘못된 시각을 갖게 되는 것이다. 명리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점은 공간적인 시각이 아닌 시간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라고 하겠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물상의 변화를 알아차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공부해야 할 부분이 바로 운동성과 기운의 변화이기 때문이다. 세상 만물이 변화하고 마음이 변화하는 것은 공간의 변화에 따라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일어나는 현상인 것이다. 변화를 읽고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역학이기 때문에 명리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시간적인 시각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기초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였듯이 명리학을 대하는 자세가 시간적인 시각부터 갖추는 것이라고 하겠다. 도를 공부함에 있어서 기본은 근본으로 들어가기이다. 무엇이 세상 만물을 변하게 만드냐가 기본 과제이고 그것의 바탕에는 시간이 있기 때문이다. 동양 철학의 기본 사상이 음양오행인데 음양과 오행을 단순하게 공간적인 시각으로 해석한다면 양과 그리고 목, 화, 토, 금, 수라고 하겠다. 더 확장해서 해석을 하면 양은 낮, 음은 밤, 그리고 목은 봄, 화는 여름, 토는 연결, 금은 가을, 수는 겨울이라고 해석한다. 이렇듯 일반적인 해석으로 음양오행을 다 안다고 생각을 하고 기초 부분을 넘어가는 것이 대부분일 것이다. 음양오행을 시간적인 시각으로 해석을 한다면 양은 낮이라는 시간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음은 밤이라는 시간 동안 일어나는 모든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겠다. 오행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는 계절을 뜻하는 것으로 목은 봄이라는 3개월의 시간 동안 일어나는 운동이나 자연의 변화를 뜻하는 것이고 화는 여름이라는 3개월의 시간 동안 일어나는 운동이나 자연의 변화를 뜻하는 것이다. 토는 양과 음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금은 가을이라는 3개월의 시간 동안 일어나는 운동이나 자연의 변화를 뜻하고 수는 겨울이라는 3개월 동안 일어나는 운동이나 자연의 변화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시간적인 시각으로 해석을 하면 정해진 일정 시간 동안 일어나는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지 음양이나 오행의 글자를 뜻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음양오행의 글자를 아는 것과 그 속에 들어있는 변화의 기운을 알아차리는 것은 차이가 크다고 하겠다. 사주팔자에 양의 기운이 없다는 것은 낮에 일어나는 생산성과 활동성이 없다는 것이지 낮이 없거나 밝음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사주에 음이 없다는 것은 휴식이 없거나 충전의 시간이 없다는 것이지 밤이 없거나 어둠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오행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사주팔자에 목이 없다는 것이 봄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봄에 일어나는 운동성이나 변화가 없다는 뜻으로 봄과 연결지은 운동성으로는 시작과 준비, 학문, 논리, 창작 등이 부족하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하겠다. 목과 연결지은 물상으로 확대 해석을 한다면 사람의 장기 중의 하나인 간 기능이 약하고 근육과 힘줄이 약해서 디스크에 걸릴 확률이 높고 눈의 피로나 질병에도 노출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한다. 음양과 오행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처럼 공간적인 시각과 시간적인 시각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명리학을 처음 공부하기 시작하는 학인들 입장에서 출발점부터 잘못된 시각으로 접근을 하게 된다면 명리는 영원히 잡을 수 없는 신기루가 될 것이다. 명리는 글자를 아는 공부가 아니고 한 글자 한 글자 안에 어떤 의미와 뜻을 내포하고 있는지 그리고 운동성과 기운을 알아차려야 제대로 된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다.